저는 오늘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마셨던 환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탄산수를 만들기 위해서 탄산수 제조기를 준비했고요. 기타 필요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리병을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1941년 환타는 반만 재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타병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리지널 환타병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 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환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 맛 탄산 음료와는 완전히 다른 유청과 과일 찌꺼기로 만든 콜라의 대체 음료였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독일은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 중 하나였으며 수십 개의 현지 병익 공장이 가동 중이었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주요 후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발발 후 미국이 참전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의 코카콜라 원액 수입이 중단됩니다. 콜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독일 지사장 막스 키스는 독일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남은 음식과 과일 재료들을 활용하여 음료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환타입니다. 환타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1943년에는 300만 상자나 팔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동안 생산이 중단되었던 환타는 1950년대에 코카콜라 이탈리아 지사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양질의 오렌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현지 원료를 활용해 환타 오렌지를 처음으로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환타는 지금의 주황색과 오렌지 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코카콜라가 환타 브랜드를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타의 탄생 배경을 알아봤고요. 이제 직접 그 당시 환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1941년 환타 한 병에 들어가는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이 작동법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지소다 탄산수 제조기입니다. 이것도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안내서를 봤는데 이거 설명서가 그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 찾아봤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도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쉽게 열리는구나. 자, 요게 보캡 같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여기 보면 홈이 있죠. 볼까? 이게 돌려서 끼긴 꼈는데 뭔가 이렇게 딸깍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아무튼 단단하게 꽉 연결을 시켰어요. 일단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을 넣으라 이거예요. 여기에 노즐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한번 밀어잡게 보겠습니다. 좀 밀면 그 홈이 딱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돌려야겠죠? 이 부분이 좀 힘드네. 어떻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알겠네요. 이제 딱딱 걸렸습니다. 2초에서 3초씩 눌러서 주입하라. 물병을 분리하기 전에 압력을 제거하십시오. 근데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지? 보통 2, 3회 정도 하라고 하네요. 자, 저는 3번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끝에 쉬 소리가 나네. 소리가 났어. 근데 왜 탄산수는 하나도 안 보이냐? 야, 탄산수 어디 갔어? 환타 만들어야 되는데. 오이씨.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탄산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와. 야, 이거 뭐야? 이 안에 탄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네. 와. 자, 보이시나요? 입에서 막 그냥 톡톡톡톡.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용하면 김 빠진 콜라도 탄산을 그득 채워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태까지 리뷰하면서 산 기계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일단 유청버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유청은 치즈나 버터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당시 우유 배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청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단백질과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저는 이 우유를 이용해서 유청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3병을 만들 거예요. 한 병 만드는데 유청이 200ml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3병이니까 600ml가 필요한 거예요. 이 우유가 600이 아니라 유청이 600이니까 이건 많이 끓여야겠네. 오호. 레몬즙을 넣겠습니다. 이 정도. 웅구가 돼야 되는데. 와, 됐다 이제. 치즈 비스무리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순두부 같은 느낌도 나고요. 아우, 냄새 좋다. 자, 요거는 이대로 식히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일 찌꺼기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과하고 포도가 되겠습니다. 1941년 당시 독일 환타의 핵심 주 원료는 두말할 거 없이 이 바로 사과 찌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 찌꺼기가 메인이었을까요? 당시 독일은 사과술이나 사과주스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즙을 짜고 남은 사과 찌꺼기는 사료로 쓰거나 버려지는 공짜나 다름없는 재료였습니다. 사과 찌꺼기가 베이스인 것은 맞지만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포도 찌꺼기 등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독일 남부나 점령지인 프랑스에서 와인을 제조하고 남은 포도 압착 찌꺼기가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과와 포도 찌꺼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포도는 이 껍질만 필요한 거예요. 야, 이거 껍질을 깔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도는 준비가 됐습니다. 세 병 분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과는 135g이 필요하고 이건 60g이 필요해요. 60. 자, 136. 자, 사과 찌꺼기, 포도 찌꺼기. 많이 묻었습니다. 오케이. 아니, 환타 만들다가 보너스로 치즈를 만들어 버렸네요. 야, 오케이.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요 바로 유청이에요. 어우, 냄새 좋은데요? 냄새 정말 좋습니다. 이거 딱 그 향이네요. 치즈를 구울 때 나는 향. 600ml 필요해요. 얼마나? 아, 모자라네. 약간 모자라네.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더 짜야지. 치즈를 만들어 버렸네. 치즈를 만들어 버렸어. 치즈 완성. 별건으로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사카린을 준비합니다. 사카린. 약간 신맛 때문에 넣는다고 하는데 저는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카린을 구연산은 이 정도. 자, 이 남은 찌꺼기도 여기다 넣어서. 포도의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당시에는 공장에서 이거 저온 살균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못하고 냉장고에서 식혀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과일 재료 같은 것도 사용했겠지만 사과와 포도 찌꺼기가 주 성분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색깔도 이거와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드디어 이제 탄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다가 직접 원액을 넣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계가 고장난다고 하는데 뭐 한 번 했다고 고장 나겠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여기에 요거는 탄산수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 요 두 개는 탄산수를 좀 첨가를 했고요. 요거는 완전히 오리지널 판타를 넣었습니다. 자, 빨리 병뚜껑 닫아야겠네요. 여기에 판타라고 써져 있고요. 진상도! 와, 일단 첫 맛은 굉장히 톡 쏘네요. 와, 우리가 알고 있는 환타 맛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약간 맹맹한 사과 주스를 마시는 느낌, 거기에 탄산수가 들어가니까 톡톡 터지는 느낌까지 보너스를 얻는 느낌입니다. 어우, 이게 더 환타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시큰거리는 사과 주스를 마시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좀 음료수다운, 그러니까 판매하는 음료수다운 느낌이 드네요. 와, 이게 진짜 환타 맛 같아요. 그러니까 원액에다가 탄산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탄산수를 더 첨가하는 게 더 환타다운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그때가 당시에 진짜 빅히트 쳤을 거야. 이게 유청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밀크스나 암바사 같은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수가 많이 들어간 구운 사과 맛 나는 밀키스, 그런 느낌입니다. 아하. 자, 이렇게 해서 전쟁 때문에 탄생된 환타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원하시는 재현 전투 식량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진상도가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환타라고 써져 있죠? 코카콜라 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지? (1940년) 거네. 이거는 박물관에 가야겠네요.